제25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 첫 번째 경기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16강 8번째 경기에서 신진서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서 8강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 판 한 판 굉장히 재미있게 짜여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8강전에 이제 상위 랭커들이 많이 진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16강전에서 백현우 초단과 또 이창석 선수가 또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 선수들이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8강에 오른 선수들 몇 면이 아주 화려한데요. 어떤 선수들이 올라 있는지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우승 상금 7천만 원이 걸려있는 제25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오늘은 박정환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만나게 됩니다. 신진서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상위 랭크들의 그 맞대결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되는 대결이 많고요. 그리고 또 김지석 선수와 이창욱 선수, 그리고 백현우 선수와 강동현 선수, 또 이 두 선수의 대결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선수들이 또 계속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8강전 첫 번째 대국은 박정환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대국 어떨까요? 두 선수 모두 먼저 치러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공격적인 그런 바둑 스타일보다는 좀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전이 예상이 되고요. 역시 오늘 대국은 랭킹 2위와 3위의 대결로서 8강 대진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매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가 가장 먼저 준결승에 안착을 하게 될까요? 박정환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8강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GS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 네, 신민준 구단 랭킹 3위. 상대 전적에서는 2승 4패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네, 22기 대회에서 이제 4강 진출이 또 GS칼텍스배 또 최고 성적이고요. 또 2019년도에는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랭킹 2위입니다. 4승 2패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고요. 16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명성으로 본다면은 GS칼텍스배 몇 회 좀 우승을 차지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네. 16기 우승이 첫 우승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14승 7패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 1시간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두 선수가 지금까지 6번의 대결을 해서 네. 박정환 구단이 4승 2패로 앞서 있는데요. 그러나 또 두 선수 간의 가장 중요한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둑왕전 결승에서는 네. 신민준 구단이 2승으로 우승을 또 거둔 바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신민준 선수가 지금보다 랭킹도 더 낮았을 때라서 박정환 선수의 우세가 예상이 되었던 때였는데. 그렇죠. 신민준 구단이 이제 네. 첫 우승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우승을 계기로 신민준 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면서 성장하는 네. 그런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번개 승부에서 또 한 판도 내주질 않고 승리를 했고요. 그렇죠. 예. 사실 두 선수가 이제 2015년도에 첫 대결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첫 대결에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4번의 대결을 했는데 네. 바둑왕전 결승을 포함해서 4번 대결에서 2승 2패를 거두었고 이제 가장 최근 대국인 올해 5월 4일 이제 최고기사 결정전 이제 8인 리그전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4승 2패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지난 국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박정환 선수에게 좀 힘없이 졌던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해서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글쎄, 뭐, 두 선수가 뭐, 6번의 대결이면은 그렇게 뭐 많은 대국수는 아니지만, 네. 최근 대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4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5월 초에 이제 한 판까지 많은 대국을 두었기 때문에 뭐 서로에 대해서 뭐 장단점 뭐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가 16강을 치른 지는 며칠 되지 않았지만 뭐 박정환 구단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신민정 구단 하면 또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아주 많이 하는 기사인데, 박정환 구단에 대해서도 뭐 개인적인 또 연구도 오늘 대국을 위해서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민정 구단이 특히 이제 이 상대가 이제 화점을 두었을 때 3-3 침입을 즐겨두는데, 역시 오늘도 박정환 구단이 3-3 침입을 했습니다. 우상계도 3-3 침입하나요? 신민정 구단이 워낙 3-3 침입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6강에서는 상대가 의도적으로 좀 포석을 짜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뭐 유수왕 선수가 이제 양화점을 소목을 들고 나왔죠. 예. 사실 그 바둑도 신민준 구단이 조금 그 위기 상황이 있었죠. 뭐 초반부터 뭐 줄곧 그 흐름이 좋았지만, 네. 중반 이후에 조금 이제 착각도 나오면서 좀 위기를 맞았지만 마무리를 잘 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강승민 선수와 대결을 했었는데, 그 바둑에서는 좀 박정환 구단이 평소답지 않게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때 또 인터뷰에서 잠깐 결혼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인터뷰도 깜짝 놀랐는데, 뭐 네.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예. 그래서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글쎄요, 뭐 미래의 무엇을 좀 암시하는 그런 인터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 3-3 침입이 아니라 네. 좌상기 쪽. 잠깐 굳힘을 택했네요. 흙도 같이 굳혀둘까요? 그러면 어쩌면 또 흉내 바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흙이, 예, 이것을 굳히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도 3-3 침입 가능성이 또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예. 같은 모양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군요. 예. 지금 화점에서 굳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도 좋은 자리고요. 네.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의 손이 지금 이곳으로 좀 향했던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3-3 침입 가능성 높습니다. 딱히 지금은 또 다른 곳을 둘 곳도 없죠. 예, 최근 바둑을 보게 된다면은 이곳 상대가 이제 화점을 두었을 때 예전에는 이 날일자 걸침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대부분 3-3 침입.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뭐 상대가 이렇게 높게 한 칸 굳힘을 하게 된다면 네. 이런 식의 또 갈라치는 수를 많이 두었지만, 역시 최근 바둑에서는 이 수보다는 역시 3-3 침입이 가장 많이 실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초반 몇 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두 선수의 기풍답게 좀 기다리는 그런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GS 컬틱스배는 이제 뭐 24강전 개막전에서도 뭐 빅매치였죠. 뭐 최철환 구단과 박예원 구단의 대결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8강전 첫 대국도 박정환 구단과 신민중 구단 지금 랭킹 2, 3위의 대결 지금 빅매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똑같이 3-3은 들어갔지만 약간 비틀었네요. 예, 늘질 않고 이제 날짜를 했고요. 뭐 이벤트 경기가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흉내 바둑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더더욱 그 흉내 바둑을 보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뭐 간혹, 뭐 시도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뭐 보기 드문 것 같고요. 글쎄요, 지금 이제 흑의 선택이라면, 글쎄 뭐 끊어서, 근데 지금 이곳 좌상기 쪽에 쿠침이 있기 때문에, 글쎄 이 우상기 쪽을 그냥 늘어서 두었네요. 간명하게 처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틀어 막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굳힘이 있기 때문에 네. 막더라도 이 상편 쪽에 흙의 그 발전 가능성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는 변화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 우변 쪽에 갈라쳐가는 수가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쎄요. 사실 뭐 예전에 바둑 이론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는 수를 많이 두었었죠. 뭐 둔다면은 백도 뭐 2간 정도 전개하는 뭐 이런 진행이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위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쪽 두면 흙이 다가오고 뭐 이쪽을 이제 2칸 전개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을 이제 들여다봐서 흙의 응수여에 따라서 네. 뭐 백이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흙이 받아준다면 이 교환은 이제 백의 활용이 되는 것이고, 만약 흙이 이제 다른 대응을 한다면 또 흙의 대응에 따라서 백의 응수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갈라치는 것보다는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최신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최근 바둑을 보게 된다면 뭔가 이런 그 응수 타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면은 네. 활용이 되는 것이고, 또 흙이 다르게 또 대응을 한다면 또 흙의 응수에 따라서 백도 다르게 대처하는 이런 수법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곳이 아니라면은 백도 이곳 좌변 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는 것도 좋은 자리고요. 아니면은 뭐 이쪽 눌러가는 것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초반이어서 흑백 간에 지금 가고 싶은 자리가 네. 많이 보입니다. 자, 신민준 선수의 스타일에는 어떤 수가 가장 적합할까요? 좌하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일감은 우변 같은데요. 네. 지금 흙이 이곳을 젖혀서 늘었기 때문에 좀 두토 모양이 만들어졌거든요. 만약 흙이 한 수 더 두게 된다면 이곳 형태와 이 우변 쪽 흙에 또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우변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쪽이나 아니면 들여다보는 곳, 이 두 곳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뭐 그 다음으로는 백도 뭐 좌변 쪽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 좌기 쪽 두는 뭐 이런 선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8강 대진을 보게 된다면은 뭐 오늘 이 되고 가는 랭킹 2, 3위의 대결, 그리고 또 신진서 구단과 변성일 구단의 또 랭킹 1위와 4위의 대결, 두 판 모두 이제 상위 랭커들의 네. 대결로 짜여졌습니다. 특히 이번만큼 이렇게 상위 랭크들이 많이 올라온 적이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올라왔고, 또 랭킹 7위인 또 강동영 구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위 랭크들이 정말 많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8강전이 될 텐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판 한 판 아주 재미있는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뭐 상위 랭크들의 그 맞대결로 두 판이 치러지고, 또 다른 두 판은 또 이번 때 돌풍의 주인공들이죠. 네. 예, 이창석 선수와 또 백현우 초단이 또 각각 출전하기 때문에 이 두 판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심민준 선수가 다음 수를 두고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가 아마 이 들여다보는 수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예상입니다. 아주 무난한 수를 택했어요. 사실 최근 바둑에서는 네. 이런 식의 그 지키는 수는 좀 보기 드물거든요. 그리고 간격도 또 세 칸이에요. 사실 이곳은 이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뛰어드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둔다면은 뭐 한 칸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높게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글쎄 보통 잘 두어지지 않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수인가요? 한참 고민을 했는데 네. 예상 외의 한 수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좌변 쪽에 백이 지키는 그 가능성보다는 네. 이 우변 쪽 흙의 모양을 좀 견제하는 그런 선택이 좀 먼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둔다는 것은 집바둑의 그 모양 바둑계를 만들어서 좀 장기전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심인준 구단은 이제 좌변과 우변을 맛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곳 눌러가겠다는 그런 좀 의도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주환 구단이 뭐 지금은 이렇게 좀 전투형의 기풍은 아니지만 네. 입단하고 나서 이 신예의 기사일 때는 정말 이 바둑을 보게 되면 좀 무리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좀 전투적인 바둑이었거든요. 네. 근데 박주환 구단이 이렇게 전상급 기사로 성장하면 할수록 바둑의 기풍이 예전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바둑을 많이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풍의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입단 초기와 지금. 예.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듬어지죠. 그렇죠. 예. 뭐 기풍이 완전히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씩의 기풍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자신만의 그 기풍을 좀 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민중 구단도 마찬가지죠. 신민중 구단도 입단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이제 주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이창호 구단과 좀 기풍이 좀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나 입단 이후에 또 이세돌 구단에게 좀 뭐 지도도 받으면서 기풍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은 딱 뭐라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뭐 전투형이면 전투형, 뭐 좀 수비형이면 수비형,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그때그때 상에 맞춰서 또 뭐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공격적인 그런 바둑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집바둑의 양상이 될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바둑이 반면 운영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특히 이런 모양 바둑이요. 엄청난 형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뭐 네. 형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모양 바둑은 이런 모양을 어느 정도 집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세 판단이 아주 중요하게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잘게 쪼개가는 바둑이 많아서 이렇게 또 큰 모양을 펼치는 바둑은 보기가 드문데요. 그렇죠. 이런 모양 바둑은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최근 바둑은 뭐 바로 산섬 침입해서 그곳에서부터 뭐 또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모양을 지키는 집바둑의 바둑은 요즘 바둑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민준 선수가 좀 이렇게 유도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시민준 선수가 이곳 좌상계 쪽에 이제 한 칸 굳혔는데 예전에는 이 3년 침입을 즐겨두었거든요. 지금 이곳을 굳히니까 또 박지환 구단도 같이 한 칸을 굳혔고 그리고 사실 이 수도 이 우변 쪽을 뭐 갈라쳐서 흙 모양을 또 치우는 그런 선택도 있었는데 지금 백이 이 좌변 쪽을 지키고 흙이 지키면서 좀 모양 바둑으로 좀 바뀌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은 서로 아주 큰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 판이 될 것 같은데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제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 첫 번째 경기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아직 다음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곳을 나왔습니까? 저 한참 생각을 하다가 내려선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 수는 잘 두지 않는 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거의 노타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두지 않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 선을 그렇죠. 그어야 돼서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다음이 네. 사실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이 백은 자체로 잡혔습니다. 지금 백이 밀더라도 흑에게 막히게 되면은 자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민중 구단이 이곳을 저촉했는데 이 흑의 형태도 지금 완성의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 흑이 늘게 된다면 이 치중을 당해서 이곳 흑이 두더라도 젖혀서 단수 치게 되면 또 흑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흑이 뭐 수를 늘리려면 뭐 이곳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네. 역시 흑도 같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태는 좀 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백이 붙여서 또 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백과 이 흑의 또 수상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흑이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형태는 백이 이제 먼저 젖혀가고, 네, 치중을 하게 되면 흑의 수가 매수되지 않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이제 흑이 있고 아마 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초반부터 패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백이 밀고 네, 단수 쳐서 지금 뭐 흑이 이어서 두게 된다면 지금 자체 수상전은 네, 흑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이 형태는 이제 흑이 잡혔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백이고 단수 치고요. 잡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패마 시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백이 이제 이선을 겪기 때문에 흑은 상당한 이제 두터움이 만들어졌고 백은 패긴 하지만 이 흑을 좀 잡을 수 있는 좀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백이 나쁘지 않다고 신민준 선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뭐 필연의 진행이기 때문에 네. 두 선수 모두 빠르게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이 진행으로 신민준 구단은 나쁘지 않다라는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순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신민준 구단이 만일 이곳을 이제 젖혀간다면 흑이 늘질 않고 이곳을 바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막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백이 이쪽 한 점을 끊어 잡는다고 했을 때 흑이 이곳 한 집을 내게 된다면 이곳은 수상전이 많이 달라져요. 이것은 백이 또 큰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와 비교를 했을 때도 또 집 차이가 또 많이 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곳을 먼저 밀어야 될 겁니다. 먼저 밀고 뭐 흑이 젖혀간다면 그때 이곳을 젖혀가는 것이 좀 올바른 수순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곳을 또 먼저 두는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만약 이런 진행이 된다면 백은 끊어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치중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쪽을 뭐 먼저 미는 것이 올바른 수순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오늘 봐도 좀 장기전의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지금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형태에 대해서 평소에 연구가 많이 돼 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씌워서 뭐 흙에 붙이는 변화는 실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변화에 대해서도 뭐 두 선수 모두 그 수가 있습니까? 먼저 치중을 갔어요. 이 수가 준비된 수인가요? 만일 된다면 네. 준비된 수죠. 그런데 붙이면 지금 일단 흙이 쪽을 붙이는 것은 백이 그냥 올라오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흙이 늘더라도 네. 이제 끊게 된다면 백이 곳을 막아서 양자충으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제 이쪽을 잇게 된다면 네. 잇게 된다면 이곳을 젖혀서 흙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흙이 이 수는 성립하지가 않고요. 뭐 이곳 두는 것도 이제 백이 젖혀서 가기 때문에 패맛이긴 하지만 이것은 흙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이 느는 수가 있는데 백이 그냥 젖혀가게 된다면 자체로는 흙이 잡히지만 흙의 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수를 줄이려면 이곳을 끊고 이렇게 패를 하는 선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어가는 편인데 근데 이렇게 패를 할 거라면은 굳이 이곳을 먼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밀어서
막을 때 젖혀가도 되는 편인데 흙도 일단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럼 바로 패를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이견을 했다는 것은 네. 이거 패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팩감이 이제 자체 패감을 써야겠죠. 밀어서. 네. 근데 이렇게 될 거라면 먼저 미는 것이 낫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못 보고 있는 수가 있나요? 이쪽을 늘었을 때 뭐 끊는 수와 이거 붙이는 수, 이 붙이는 것도 역시 패가 되고요. 이거 젖혀가는 것은 흙이 늘어서 자체로는 흙이 잡히지만 이것은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네. 궁도가 넓어졌거든요. 예. 그렇다면 패를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어? 그건 무슨 수죠? 이거는 올라가게 되면은 잡히게 되는데요. 흙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건 얘기가 다른데요. 이거 2개 되고, 이것도 패의 형태군요. 이것도 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것도 네. 예, 패네요. 이렇게 2개 된다면 이곳으로 와서 예, 패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패가 난다면 백이 유리한 패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먹여치고 있고 이렇게 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흙이 이제 바로 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패를 방치하고 다른 큰 자리를 두고 네. 이제 패맛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흑백 간에 뭐 반반의 권리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보통은 그냥 보류하고 다른 곳부터 두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이기 때문에 흑백 간에 뭐 패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네. 다른 큰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그 이후에 패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흙은 이곳을 뭐 젖혀 가야겠죠. 아니면 지금 박지환 구단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곳을 먼저 젖히려는 생각인가요? 이 패는 다른가요? 이거는 좀 복잡해지죠. 백이 또 이렇게 패를 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군요. 이렇게 또 패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만일 이렇게만 된다면 흙은 이렇게 패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박지환 구단이 그냥 젖혀갈지 아니면 이쪽을 젖혀서 막을 때 젖혀갈지 지금 이 2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느는 것도 패가 되고요. 지금 흙이 붙이는 것도 패가 되는데 네. 박정원 구단 이곳 느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패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패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네. 이곳 젖혀가는 수와 이곳 젖혀가는 수요. 자, 같은 패 형태여도 모양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어떻게 패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제 이곳을 흙이 젖혀가고 백이 꼬부리고 밀고요. 먹여치고 네, 때려내고 이제 흙이 이곳을 젖혀서 네. 백이 패를 해소하고 아, 지금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치기가 예. 되는군요. 우상도 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이곳 팩감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이곳을 받게 되면 팩감이 없다고 보고 지금 이 변화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인준 구단의 표정이 좀 재밌는데요. 좀 놀란 듯한 표정이거든요. 지금 이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이 이곳을 한번 잇게 되면 흙이 이것을 패를 바로 하지 않고 손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나오지만 이 패를 잇는 것이 아니라 패감을 써서 패를 지금 바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젖혔을 때도 백이 받질 않고 패를 해소하고 이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일 이곳을 잇게 된다면 네. 흙의 권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흙은 바로 패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방치를 하게 된다면 백이 이 패를 해소하려면 투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이 먼저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흙이 언제든지 패감이 많을 때 좀 결행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흙에게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곳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패감을 써서 패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뭐 이런 변화를 상당히 좀 피하는 경향이 많았었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변화에 대해서도 어떤 최선의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뭐 스스럼 없이 뭐 결행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이런 형태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3사안부터 파생이 된 모양이니까 두 선수 모두 연구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이 곧 날일자하고 흙이 밀고 이 붙이는 변화는 실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곳을 이제 뚫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는 아마 두 선수 모두 연구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은 패인데도 미묘한 차이들이 또 있네요. 예.
사실 백이 이곳을 팩감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먼저 끊었고요. 근데 이곳은 이제 한 번 더 밀게 된다면 네. 흑이 이쪽을 치받는 것은 이곳을 막아서 이 두 점이 잡히거든요. 이것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흑이 쪽을 이제 늘어야 되는데 자체로는 흑을 늘게 해서 이득을 보긴 했지만 문제는 팩감이거든요. 이제 자체 팩감이 없어진 그렇죠. 건가요? 이제 팩감을 없앤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곳을 두고 이거 팩감을 쓰나요? 근데 이때는 흑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때려낸다면 이곳 팩감을 쓰고 백이 받을 때 이곳 때려내게 된다면 백의 다음 팩감이 없습니다. 좀 미묘한 곳이네요. 애초에 심인중 구단이 끊는 수를 이제 팩감으로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먼저 끊었기 때문에 먼저 끊었다는 것은 이 교환을 하고 싶기 때문에 먼저 끊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제 둘지. 예상과는 다르게 포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런 또 공방전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박주환 구단도 심인중 구단이 이곳을 내려섰을 때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심인중 구단이라면 아마 그런 선택보다도 좀 길게 가는 그런 바둑을 좀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백이 이곳을 맞게 되면서 지금 초반에 좀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두 대국자 모두 여기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그럼 어느 정도로 처리를 해둘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이곳은 거의 뭐 패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치중하는 순간 네. 그리고 이 치중수도 저도 본 것 같긴 해요. 이 치중수를. 그래서 아마 이곳 이제 패가 된다고 두 선수 모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패가 났을 때 아마 이제 흑에게는 이 우상계 쪽에 패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바꿔치기까지 염두에 두고 좀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꿔치기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 이 수는 무슨 뜻인가요? 지금 밀었다는 것은 네. 흑이 이곳을 두더라도 여전히 패라는 것이거든요. 이곳 두게 된다면.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흑이 때려내고 백이 이제 이곳을 팩감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곳은 팩감이 됩니다. 근데 백이 다시 때려내게 된다면 지금은 흑이 이쪽을 때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때 때려내게 된다면 이제는 백이 팩감이 없습니다. 지금 백이 자체 팩감을 써야 되는데 팩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백이 네. 오히려 뭐 이곳을 두고 흑이 이 패를 해소하는 뭐 이런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수는 좀 예상 못한 수인데요. 그런데 팩감을 없애면서까지 그 미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곳인가요? 이 자리는 좋죠. 뭐 흑백 간의 대세점의 자리이긴 한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밀고 지금 뭐 신민중 구단이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둬서 이곳을 백이 잡고
흙이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이 밀고 흙이 밀어가는 순간 이곳은 흙이 이제 때려내서 한번 물러설 수 있는 예, 그런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백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다른 곳을 두수로 가겠죠. 뭐 이렇게 두수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끊어서 두수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다면 흙이 이쪽을 때려내서 이 백을 흙이 잡게 되거든요. 신민중 구단은 이 수의 가치를 상당히 네.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흙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뭐 이곳 다음 치게 되면 이제 바꿔치기로 이곳을 잡고 우상기를 내어주는 그런 바꿔치기가 되겠지만, 오히려 이쪽 미는 대세점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예. 이곳 결과는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아주 두터운 자리이겠지만 하변은 확실한 집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흑백 간에 어느 쪽이 잡냐에 따라서 네. 큰 차이가 있는데, 오늘 신민중 구단이 굉장히 어렵게 바둑을 두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곳은 흙이 먼저 두게 된다면 이것은 패도 아니고 그냥 잡힙니다. 꽤 큰데요. 예, 근데 이 붙인 수는 지금 패감을 만든 수거든요. 네. 여기서 궁금하네요. 박지원 구단이 그냥 이곳을 둬서 이 백을 제압을 할지 아니면 한수 응수를 해서 백의 응수에 따라서 또 대처를 할지.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받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 받아주고요. 네. 백이 끊는다면 이때 손을 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쪽을 받는 순간 이곳은 백이 이제 확실한 팩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끊어올 때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손을 빼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변은 이제 확실히 흙이 잡은 모양이고. 네. 근데 결국 그렇다면 네. 팩감으로 이곳을 백이 둔 것인데 과연 이곳에서의 손해만큼 백이 이곳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거든요. 좀 신민중 구단의 독특한 선택입니다. 네,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신민중 구단이 매수 뭔가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예, 뭐 예전보다는 좀 더 좀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그 박정환 구단이 또 장기전에 나가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의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뭔가 초반부터 좀 승부를 걸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서 흙의 선택인데요. 예. 만약 흙이 이곳을 늘어준다면은 네. 이제 백은 패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흙은 이곳을 패로 버리고 백이 패감을 쓰게 되면 다 이곳을 받아주고 이제 우상기 쪽을 젖혀서 우상기 쪽을 잡는 바꿔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곳을 흙이 제압을 하고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늘어서 지금 받으려는 것 같아요. 네, 손이 우변으로 예. 갔었어요. 하변 잡아놓고 싶은데. 잡는 것도 두고 싶죠. 네. 네. 지금 AI는 이제 이곳을 늘고요. 백이 먼저 이곳을 미는 변화를 보여주네요. 그러네. 지금이 타이밍이네요. 그러니까 이곳 두게 된다면 백이 이곳을 다운 쳐서 이 흑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예, 이것은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을 때 이렇게 두네요.
근데 이 수는 흙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잡히는데요. 글쎄 뭐 백이 크게 한 게 있나요? 중앙이 더 중요하다는 예. 뜻인가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박정원 구단은 이거 패가 났을 때 백이 패감으로 뭐 이런 식의 단수나 아니면 이쪽 단수를 쳐서 패감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백이 어느 쪽을 두더라도 상당한 손해거든요. 이런 교환들이. 그래서 먼저 이득을 취하고 만일 이곳 패가 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이곳을 백에게 내어주고 패감으로 이제 우상기를 바꿔치기 한다면 백이 우변에서 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바꿔치기는 불만이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은 지금 이곳 하나 밀어두는 것이 좀 좋은 타이밍 같아요. 예, 이곳을 뭐 두지 않더라도 네. 밀어두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하변보다는 우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 하변과 우변의 공방 어떻게 정리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GS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 첫 번째 경기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릴게요. 제25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인데요. 오늘 초반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뭐 초반 포석은 좀 짓바둑의 양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하변에서 신민준 구단이 뭐 2선에 내려서는 순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 지금 첫 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포석은 아주 잔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로 뭐 모양 바둑의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역시 두 선수 기풍답게 좀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흙이 붙였을 때 백이 이곳을 내려서면서부터 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필연의 진행이고요. 두 선수 모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요. 이 치중수는 뭐 실전에 좀 나왔던 수 같아요. 예, 좀 연구된 수였고요. 네, 젖혀서 이제 패가 되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이제 바로 패를 할 수도 있었는데 패를 하지 않고 지금 중앙 쪽을 밀어갔어요. 그만큼 이제 중앙 쪽이 좀 대서점이라고 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흙도 뭐 하변 쪽을 두게 된다면 지금 하변 쪽을 돕고 이제 백이 이제 패감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변 쪽을 이제 붙여서 패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밀었고요. 그리고 이제 패를 네. 결행했습니다. 자, 패까지 가는 과정 중에 두 선수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여기 진행된 이후에 이제 백이 네. 이곳을 이제 붙여서 진행이 됐는데 실전 진행이 아주 급박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전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운 모습인데 2점 코 붙인 장면이었고요. 예. 예, 지금 이제 백이 네. 그곳을 붙이니까 흙이 패를 해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계속 받다가는 이제 패감이 없기 때문에 패를 해소하고 예, 백이 이곳을 두어서 지금 이 형태는 이제 축이기 때문에 지금 네. 2점은 잡혔는데요. 자, 하변은 흙의 수중에 들어갔고요. 대신에 백은 우변에서 또 좋은 형태를 갖췄는데 이 공방이 어땠을까요? 글쎄요.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사실 이곳은 이제 백이 패를 이겨서 이 흙을 잡고 우상기를 내어주는 그런 변화가 하나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 하변을 흙이 잡고 백이 얻은 것은 이 우변이거든요. 근데 네. 실리만 놓고 본다면 흙이 이득을 받습니다. 크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점의 빵 따냄도 상당히 네. 두텁고 큰 곳이긴 하지만 지금 실리는 지금 흙이 이득을 받거든요. 자, 흙의 확실한 실리와 백의 발전성. 집이 몇 집인가요? 집을 한번 세봐야겠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아홉, 서른, 한 40집 정도 나네요. 예, 40집. 이곳까지 한 쉬운 집. 그러면 뭐 이곳이 한 10집. 백도 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흙이 잡히긴 했지만 이제 충머리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뭐 흙이 상변 쪽에 가게 되면 이제 충머리를 이용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흙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좌중앙, 이 베개 모양의 삭감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판 전체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갈 자리가 많습니다. 일단 뭐 가장 일감은 역시 이 좌중앙 백 모양에 대한 삭감인데요. 글쎄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베개 모양이 넓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어깨에 짚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쪽, 아니면 모자, 예, 지금 여러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머리는 뭐 여기, 여기 뭐 다 충머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형세 판단을 좀 해보고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결정을 할 텐데요. 네. 결정이 어렵죠. 예. 일단 1차적으로 형사 판단을 해야 하고요. 네. 형사 판단이 된다면 이제 삭감의 깊이라든지 그런 걸 또 2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바둑은 뭐 한 줄, 한 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바둑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얘기하셨지만 뭐 한 줄을 백집이 더 크게 난다면 그만큼 집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 바둑이 대국자들에게는 상당히 반면운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좌변 쪽 백 모양이 된 삭감인데 뭐 이런 쪽에서 뭐 어깨 짚는다든지 뭐 이런 네. 쪽에 삭감도 있고 아니면 뭐 이쪽에 이제 들여다봐서 뭐 배경수에 따라서 또 삭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로 뛰어드나요? 글쎄 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거 간격이 3칸이기 때문에 뭐 뛰어드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위쪽에서, 그러니까 베개 모양이 워낙
지금 크기 때문에 일단 삭감은 시급해 보이고 삭감을 한다면은 뭐 이런 쪽 위쪽에서 이런 쪽이나 뭐 이런 쪽, 예, 위쪽에서 삭감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만큼 선택이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선수가 사실 이곳 하변 쪽 변화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뭐 시간 안배는 뭐 잘 한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들여다보는 수를 택했네요. 그러니까 배경수여에 따라서 좀 좌변 쪽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죠. 받아주진 않겠죠? 예, 되게 뭐 이렇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이렇게만 받아준다면 흑 입장에서는 뭐 고마운 일이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둔 것도 백이 이런 식의 지키는 수를 선택하더라도 이곳은 이제 이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의 백이 조금 얇아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곳 침입하는 수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이렇게 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여다본 수는 신민준 선수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흙이 들여다봤을 때 백이 있고 싶은 자리는 아니고요. 있지 않는다면 네, 역시 그냥 그쪽을 받아두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곳을 뛰어드나요? 사실 흙이 쪽을 뛰어들지 않을 거라면 이 교환은 자칫 베개 모양을 굳혀주어서 네.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침입의 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중앙 쪽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서 이거 끊어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베개 모양을 지우는 선택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아예 중앙에서부터 눌러서 이 백 모양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선택도 있고요. 역시 가장 적극적인 수는 그냥 들어가는 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가장 공격적인 선택이죠. 사실 이런 바둑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디에 둬야 할지 네. 제가 대국자 입장이라도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지금 박정환 선수의 선택을 보면 이 바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장면에서의 선택은 일단 형세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박정환 구단이 지금 현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다시 고민에 빠졌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예. 이런 바둑은 제가 대국자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생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몇 가지의 그 변화도 그때그때 상에 맞게끔 또 술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 뭐 형세 판단이라든지 네. 지금 생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어쨌든 방향은 좌변 쪽인데요. 예, 방향은 좌변인데 흙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네. 흙이 이것을 또 바로 끊어가는 변화도 있고요. 이제 바로 끊어간다면 당장 이 좌변 쪽에 큰 맛은 없지만 끊어가면서 이쪽에 좀 뒷맛이 좀 남아 있죠. 끊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한 칸 띄고 백이 뒤로 받는 것은 이곳을 이제 끊겨서 이것은 수가 나게 되고요. 이제 이곳을 붙이게 된다면 젖혀서 이렇게 뭐 밀고 가는 이런 뒷맛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제 그렇다고 이곳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받을 거라면은 백은 세 칸이 아니라 이제 두 칸을 전개했어야 되는 것이고, 백도 이제 이곳을 뭐 씌워서 이런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이곳 두는 것은 아까처럼 이렇게 끊겨서 네. 끊어가는 수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을 붙이는 것은 흙이 또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올 때 이곳을 두게 되면 또 백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백이 이렇게까지 둘 수 있을지. 근데 이곳을 두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 띄어서 이 좌변 쪽에 뒷맛이 있기 때문에 네. 백도 어떻게 둬야 될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막상 흙이 끊어오니까 백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이네요. 그럼 좀 좁힐 걸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두 네. 칸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두 칸을 두게 된다면 이제 흙이 쪽 뛰어들었을 때 네. 또 이 백이 대처하는 데는 이수보다는 이수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두 칸이라면 또 흙이 안 끊었겠죠? 그렇죠. 이제 두 칸이었으면 흙은 이제 끊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지금 세 칸이기 때문에 흙은 끊어간 것이고요. 일단 일감은 이거 씌워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파고들었을 때가 문제인가요? 그렇죠. 뭐 이쪽에 지금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흙에 계속 밀고 나가서 뭐 백이 이쪽 대응을 하면 그때 뭐 이쪽 좌변 쪽을 두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변화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둬서 만일 이제 끊어간다면 단수 치고 이제 이곳을 밀고 네. 잡는다면 이제 이곳을 젖혀서 그러니까 이곳을 버리고 이 좌변 쪽 백의 모양을 지울 수가 있거든요. 이 변화라면 흙이 뭐 이 흙도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좌변 쪽을 아주 삭감이 잘 된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한 수 들여서 또 받아줄 수는 없는 자리고요. 고민입니다. 지금 이 좌변 쪽의 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백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감은 이거 씌우는 수긴 해요. 이것을 두지 않게 된다면
반대로 뭐 흙이 이쪽을 씌우게 된다면 백도 이 두 점을 살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살리게 된다면은 흙에게 계속 이곳을 밀려서 오히려 이 중앙 쪽에 흙이 좀 두터운 모양이 만들어지고, 지금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없네요. 이곳 끼우는 수가 있어서 이곳 이어야 되는데 자칫 이 백돌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씹어서 이 백을 또 크게 공격하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방향으로 본다면은 이곳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칸 뛰는 수는 또 이곳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두긴 둬야 되는데, 이 좌변 쪽에 이 뒷맛이 있다는 것이 백에게는 크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칸을 뛰나요? 이건 획의 길이 열리긴 하는데요. 지금 이 수는 이 백 두 점은 가볍게 보는 것이고요. 네. 두 점을 가볍게 보고 이 좌변 쪽, 이 좌중앙 백의 모양을 키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사실 좀 공격적인 선택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곳을 이제 씌워가는 수인데, 역시 씌워가는 것은 이 좌변 쪽의 뒷맛이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변화보다는 좀 알기 쉬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흙이 꼬부린 수는 상당히 두터운 자리고요. 반대로 백이 밀어간 것과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꼬부림으로 인해서 흙이 이곳을 이제 움직여 나오는 수가 듣기 때문에 백은 이제 보강이 필요합니다. 뭐 이곳을 이제 때려내야겠죠. 지금 이제 백이 이곳을 선수로 밀어가게 된다면, 제가 아까 이곳은 축머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축머리를 이용하려고 이곳을 전개하게 된다면, 백이 하나 밀어놓는 교환을 했을 때 이제는 축이 아니라 장문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축머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교환을 했나요? 예, 그래서 이곳을 꼬부린 것이고, 백도 손빼기는 어렵습니다. 네.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뭐 때려낸다면 이제 흙은 선수를 잡아서 뭐 이런 식의 이곳 흙 두 점을 움직여 나올 것 같습니다. 때려내질 않고 젖혀갔네요. 잡아두면 깔끔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렇게 두는 의미가 있나요? 때려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민연구단의 생각은 뭐 흙이 젖혀준다면 네. 뭐 이런 식의 교환이 돼서 중앙 쪽이 두터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흙이 이렇게 교환해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 형태는 뭐 때에 따라서는 흙이 이쪽을 이제 중앙 흙이 두터워지게 된다면 뭐 이런 쪽에서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이곳이 때려져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나중에 또 흙이 쪽에서 또 단수 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은 때려내는 수입니다. 그것이 신경이 쓰여요. 백이 붙이게 된다면 이제 흙이 젖혀서 단수 치고 밀게 된다면, 역시 이곳에 백이 이런 식의 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흙도 이쪽을 붙인다든지 네. 뭐 날일자 한다든지 좀 뒷맛이 남아 있거든요. 바로 결행을 하는 건가요? 글쎄 지금 그러니까 바로 결행을 해서 이수가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뒷맛으로 남겨놓고요. 네. 이제 흙이 이제 중앙으로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이렇게 행만은 좀 발이 느린 것 같고, 둔다면은 이 붙이는 수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젖혀가는 것은 끊어서 싸울 수가 있어서, 모양으로 본다면은 일단 붙여가는 것이 일감으로 보입니다.
지금 AI는 이것을 이제 바로 결행하는 수도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곳을 젖혀가게 되면 이거 이제 끊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곳을 이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게 된다면은 이제 흑이 이쪽을 끊어서 네, 이런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젖혀간다면 백이 호구를 쳐야 되고요. 늘고 네, 뭐 이런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런데 그 끊고 있는 두 점 쪽이 아니고 손을 또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축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흑이 이견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활용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이 없다면 흑이 쪽을 뒀을 때 백이 밀어서 이제 축머리를 선수로 백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당장 나오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이 보강을 해야 돼요. 만일 때려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흑이 이 수의 교환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 두 수를 비교를 해보면 네. 자리가 워낙 큰 자리겠죠. 흑이 상변을 뒀을 때 백이 우변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은 작은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젖혀간 수는 좀 의문이에요. 이런 바둑은 뭐 인간은 더더욱 그렇지만 AI도 형세 판단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정말 인공지능의 영역이긴 하죠. 그렇죠. 예. 이 선은 이제 축머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흑이 쪽을 뒀는데 네. 축을 방지하는 의미죠. 예. 축을 견제하면서 중앙 쪽을 좀 견고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축이 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때려내는 것은 이 두 수의 교환이기 때문에 백이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백이 계속 이렇게 둔다는 것은 항상 흑이 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이 이런 쪽을 이제 붙여서 두게 된다면 지금 백이 늘더라도 축은 가능합니다. 근데 흑이 이런 수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백이 이것을 계속 받을 수는 없어요. 나오는 수가 있어서 결국 때려내야 되는데 흑이 뭐 이런 쪽에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백이 좀 당한 형태거든요.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흑이 뭐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쪽 붙이는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축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수단이 남는다는 것은 네.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다시 좌변으로. 네. 오늘 바둑 정말 어지럽네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예. 지금 흑이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이곳 젖혀서 두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것이죠. 아까 잠깐 변화를 보여드렸지만 백이 이곳을 잡아야 되고 흑이 젖혀가게 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흑이 이쪽으로 중앙으로 조금 돌이 오게 된다면 이 수가 이제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백의 행마가 자유롭지가 못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점이 있다는 것은 백도 이곳에서 강하게 싸울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백이 이곳을 뒀기 때문에 네. 이 축을 이용해서 흑이 좀 붙인다든지 백을 계속 좀 압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흑이 이런 쪽에 또 연결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 돌이 오게 된다면 더더욱 또 이런 수단이 뒷맛으로 강력해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상변에서 차단을 해두는데요.
전장은 다시 좌변으로 옮겨지겠습니다.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 첫 번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 첫 번째 경기 신민준 선수와 박정한 선수의 대구입니다. 신민준 구단, 지금 이쪽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네. 이곳 날일자를 해서 일단 이곳을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강하게 틀어막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흙이 이런 쪽에 붙이는 수가 오게 된다면 이 좌변 침입한 이 흙돌이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일단 흙을 완벽하게 일단 포위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 흙안점을 이제 어떻게 수습하느냐. 흙이 이곳에서 수습이 잘 된다면 백의 이런 수 등은 이제 헛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신민준 구단은 이 흙안점이 쉽게 수습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에서 백 모양을 크게 키우면서 지금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흙돌에 대한 수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 바둑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교환을 해둔 좌변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역시나 수있게 해볼 부분이 많아요. 네, 지금 흙 입장에서도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흙안점의 직접적인 움직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곳이죠. 뭐 이곳을 날일자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이쪽에 약점을 남겨놓고 이곳의 약점과 그리고 이 흙안점의 그 움직이는 맛을 노릴 수도 있고요. 양쪽을 다 보는 건가요? 지금 그 붙이는 수는 네. 상당히 도발적인 수인데요. 참 떠오르지 않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냐면 항상 이곳에 약점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곳을 붙이는 수가 왔을 때 백도에서 대응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제약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백 입장에서도.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젖혀간다면 흙이 뭐 중앙을 위쪽을 젖혀간다든지 역시 백도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뭐 이런 식의 뒤로 후퇴를 하게 된다면 흙도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뒷맛은 좀 없어지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 형태는 여전히 이 맛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곳을 이제 끊어서 뭐 백이 쪽 붙이는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쪽에 뭐 교환이 된다면 네. 언제든지 이런 맛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위쪽을 젖혀가는 것은 흙도 아래쪽을 젖혀서 백도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은 흙도 자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이어서 백이 이렇게까지 크게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쉽게 크게 살려준다면 이 결과는 백의 실패겠죠. 사실 부분적으로 본다면 백도 충분히 이곳에서 뭐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뭐 치받는다든지 대응 수단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백도 지금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세가 흙이 너무 좋거든요. 잡더라도 이런 식의 흙이 자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둔다면은 뭐 아래쪽 아니면 위쪽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위쪽 두는 것은 흙이 아래쪽 젖혀가는 수가 있어서 둔다면은 이 아래쪽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는 이것을 젖혀가고 저는 이 위쪽 젖혀가는 수를 예상했는데 네. AI는 이쪽 들여다보고 한 번을 또 예, 물어보나요? 음수를 물어보고 정확한 의도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쪽을 두네요. 위쪽 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젖혀가게 된다면 네, 이때 쉽게 모양을 잡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일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변화는 백이 이제 있는 수였거든요. 네. 근데 있는 수는 흙이 날일자에서 쉽게 안정이 됩니다. 근데 주변에 백이 강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씹어갖고 들여다보게 된다면 흙도 이어야 되는데 이 흙이 아직 한 집밖에 나 있지 않거든요. 뭐 백이 날일자 한다든지 띄어서 두게 된다면 아직 흙의 삶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계속 공격을 해보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흙도 이렇게 젖혀간다면 이 백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이곳만 교환을 해놓고 흙이 먼저 이곳을 둘 수는 있겠네요. 받으면 이어서 이것은 흙이 자체에서 안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자리는 급소죠. 예. 두고 백이 후퇴하고 여기서는 수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있는 수보다는 이곳 날일자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라면 흙도 수습이 잘 된 것 같은데요. 백은 다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만일 백이 뭐 이런 식의 끊어서 이런 식의 대응은 흙이 젖혀서 단수 치고 있게 되면 여기서 백의 영수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끊게 된다면 끊을 수도 있고 가만히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고 백이 잡을 때 이것을 두게 되면 여기서는 백의 한 수 부족입니다. 네. 일단 뭐 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변화가 있나요? 끊고 이곳 잡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돌파를 당해준다는 거죠. 때려내고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백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좌변 쪽 뒷맛도 있고 해서 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그 변화를 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백이 틀 수 있는 수는 네. 이 뒤로 단수 치는 수와 이제 끊는 수 두 가지인데 이쪽 단수 치는 것은 이제 흙이 날일자를 해서 백이 뭐 받는다면 그건 이어서 쉽게 좌변 쪽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백의 최강은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단수 치고 이거 잡는 반발 수단인데요. 반발을 하게 된다면 이제 흙은 이제 이곳 단수 치고 이제 중앙으로 나오는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곳의 이해득실이 어떨지 쉽게 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발을 할 생각인가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두 선수 모두 시간이 비슷하게 남았네요. 지금 11분 정도 네. 남았습니다. 그만큼 두 선수 모두 지금 시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시간 안배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끊는다면 앞으로도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장면들이 나올 텐데요. 그렇죠. 아주 복잡한 그런 변화. 그리고 항상 또 상대의 반격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정확한 술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냥 받아주네요. 고민은 했지만 좀 무리라고 봤나요? 지금 이곳은 뭐 이어서 수습이 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사실 이런 공격 수단이 있기 때문에 있기 전에 먼저 이 날일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백도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은 좀 계속 백이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맛이 또 있나요? 네, 지금 그렇게 두고 있죠. 이 수가 좀 있네요. 흙이 젖혀서 단수 치고 호구 치면 네. 백이 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흙이 이곳을 이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얘기가 많이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흙이 공격 대상이 아닌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곳에 수가 없다면 네. 사실 흙은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 백이 강한 백의 두터운 벽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 흙돌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흙이 젖혔을 때 백이 끊는 것이 아니라 또 느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늘게 되면 이제 흙이 꼬부릴 수가 있는데 꼬부리면 백이 이곳을 끊어서요. 이곳이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흙이 두더라도 두 집의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은 흙도 안형이 좀 불확실한데요. 예, 젖혔을 때 백도 느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박정훈 구단은 이제 흙이 젖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어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살아둔다는 의미에서는 역시 먼저 날을 짜는 것이 좀 확실한 면이 있었죠. 예, 좀 먼저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심민준 구단의 응수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끊을 것인지 늘 것인지 끊어준다면은 흙이 단수치고 호구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흙은 마음 놓고 이것을 이어서 중앙으로 나오는 수와 이곳 두는 수를 맛보기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 백이 늘게 된다면 이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흙에 이곳 안형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흙이 있더라도 자체로는 두 집이 나질 않아요. 끊어주네요. 끊어서 뒀어요. 이곳은 이제 백이 늘게 되면 네. 이곳은 안형이 안 생기는데 흙이 이곳을 잇고 백이 구자로 연결은 되겠지만 이쪽을 돌파당하는 맛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맛이요. 이게 싫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좀 얇아지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은 당연히 이 흙의 안형을 없애기 위해서 백은 느는 것이 좌변쪽 모양으로 본다면은 정수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백도 흙을 계속 괴롭힐 수는 없어요. 네, 이제 흙이 이곳 있게 되면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와 이제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수가 맞먹이어서 네. 흙은 살아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좌변에서 자리를 잡고 나면 백이 좀 실리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흙이 생각보다
이어서 살게 된다면 수습이 잘 됐는데요. 네. 지금 흙이 뛰어들었을 때 백이 이쪽 중앙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흙은 이곳을 붙여서 백의 안형을 빼앗으면서 지금 수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백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백이 얻은 것은 지금 글쎄요, 이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이 흙 석점을 잡는 정도인데 이 정도의 실리로 이 좌변 쪽의 손해를 과연 많이 할 수 있을지, 일단 실리로는 흙이 많은 이득을 지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의 모양도 많이 지금 지우고 있고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거 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되는데, 느는 것은 얇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흙이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까지 활용이 되거든요. 있게 되면은 백이 쪽 지켜야 되는데, 이곳 이어서 살게 되는데, 백 모양을 다 지우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아직도 활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또 갈 수가 필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변화라면 부분적으로 봤을 때 흙이 처리가 너무 잘 됐죠. 자, 시간을 한번 체크했고요. 네, 신경 쓰이죠. 네. 아직 이 바둑은 갈 길이 멉니다. 네. 갈 길이 먼데 지금 시간이 6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촐기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밀어두네요. 사실 그런 교환들이 자칫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백이 이제 늘고 이렇게 되는데, 흙이 이은 이후에는 흙이 쪽을 밀어서 둘 수도 있지만 이런 곳을 이제 붙여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흙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러서 이 교환을 먼저 할 이유는 없거든요. 먼저 결정을 할 이유가 있단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이곳을 늘었을 때 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네.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곳을 잊지 않고 다르게 둘 수가 있나요? 이곳을 그냥 열 거라면 이 교환은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두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이것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이어서 두나요? 네, 잇는 것도 뭐 똑같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에게 이것을 끊기더라도 네. 흙은 살아있어요. 막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두 점이 끊기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밀어둔 것이네요.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백이 끊은 이후에는 이것을 밀더라도 백이 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환이 돼 있으면 나중에 끊어간다든지 좀 뒷맛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있었네요. 일단 이 형태는 뭐 흙이 수습이 잘 됐습니다. 자,
드디어 좌변에 대한 결론이 예. 나왔네요. 지금 벽의 큰 모양에서 네. 벽이 벽이 이렇게까지 모양을 키워서 크게 공격을 했는데 벽의 모양을 아주 크게 지우면서 수습이 됐기 때문에 이 좌변 쪽 처리는 흙에 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바깥쪽이 아주 두터워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벽이 공격해서 크게 뭐 얻었다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 지금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이 두 점이 제압이 안 됐고, 그리고 이곳을 이제 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 좀 뒷맛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어느 정도 삭감을 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잡게 되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집이 크진 않습니다, 이곳이. 이제는 뭐 지금 이곳 정도일 것 같긴 한데요. 뭐 늘거나 아니면 뭐 굿자를 하거나, 예. 박정환 구단도 이런 부분적인 술기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지금 좌변 처리가 잘 됐습니다. 네. 자, 백은 이제 새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흙은 기본적인 실리를 지금 많이 확보를 해둔 상태고요. 네. 지금 백은 중앙에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 중앙에 백의 큰 모양을 어떻게 이제 집으로 만들어 갈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백이 지금 가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는 지금 이곳이고요. 이 두 점이 이제 움직여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늘든지 이런 식의 좀 보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곳을 이제 백이 끊어갈 수 있으면 백이 정말 두고 싶은 자리인데 이 두 곳을 동시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는 이곳보다는 지금 이곳 같긴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이제 흙도 이 중앙 백 모양에 대한 이제 삭감을 서두를 것 같습니다. 좀 더 모양을 넓히네요. 자, 이 정도 둬야 된다는 형사 판단이겠죠. 그런데 이 수는 네. 모양을 좀 더 넓히는 의미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 짚어 오게 된다면 사실 뭐 백이 집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느는 수와 뭐 이런 수에 비교를 해서 이곳에 조금 집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오히려 흙이 뒤를 밀어줘서 이 중앙 쪽에 또 백이 모양이 지워지는 것이어서 네. 뭐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는 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자리네요. 중앙 형태를 집 짓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도 이제 이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삭감을 서두를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한 다음에 근데 이런 수가 있나요? 그냥 늘어야겠죠. 제가 잠깐 이거 두게 되면 뭐 이런 수를 잠깐 봤었는데 이것은 흙도
이런 식의 또 공격 계속 받기 때문에 아마 그냥 늘고 뭐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늘고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흙이 뭐 이쪽을 둔다든지 해서 뭐 이쪽 백 모양에 대한 삭감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이런 수도 있네요. 느는 것은 이쪽을 뚫는 수가 있고요. 있는 것은 이곳을 둬서 끊는 것은 이제 호구 쳐서 나와 끊는 수와 이곳이 맞복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것은 뭐 이쪽을 이제 붙여서 선수한 이후에 이쪽 뭐 이어서 사는 수. 근데 만약 흙이 쪽에 돌이 있다면 이 붙이는 수는 이제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돌이 있다면 네, 이 붙이는 수는 좀 강력한 의미가 있겠네요. 자, 신민준 선수의 시간도 이제 1분밖에 남질 않았어요. 좀 곧 있으면 촐기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어려운 자리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바둑은 너무 어려워요. 네. 예. 정말 형세 판단도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부터 둬야 할지 이 중앙의 모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흙도 어디서부터 둬야 될지 솔직히 좀 막막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흙이 이런 쪽에도 충머리가 드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백이 중앙에서 그렇게 큰 집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렇다 할 실리가 거의 없는데요. 예, 백이 실리를 많이 빼앗겼죠. 네. 신민준 구단이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박주환 구단도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마 지나가는 길에 이제 선수 교환을 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환된다면 좀 활용이니까 뭐 가볍게 그냥 교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반발을 했고요. 흙도 뭐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의 대응도 있습니다. 굳이 지금 흙이 뭐 꼭 이렇게 받아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이 반발이 있거든요. 먼저 물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네. 이거 두게 되면 백도 이렇게 버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흙이 쪽을 둬서 네. 지금 실리를 많이 빼앗으면서 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백의 지금 손해가 큰데, 근데 지금은 이 중앙 삭감이 시급한 곳이기 때문에 과연 박주환 구단이 실리를 얻고 중요한 선수를 백에게 내어줄지, 아니면 그냥 이곳을 이제 젖혀서 일단 받아주고 뭐 뒷맛을 노릴지. 일단 반발은 하고 싶은 자리 같은데요.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뭐 형세 판단을 해보고 또 그냥 받아둘 수도 있겠죠. 네. (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자운 8강 첫 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